자, 실전 3회 4, 9 풀어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논하며 설명하고자 했어요. 논한 거 뭐예요? 범주론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대상의 지위, 존재론적 지위에 대해서 논하고 대상의 범지를 10개의 범주로 설명하려고 했어요. 자, 논하고요, 설명하려고 했어요. 논하는 거 존재론적 지위, 설명하려고 한 거 대상의 본질. 범주는 요거 10개겠지 뭐. 그래서 안 읽을 거야. 안 읽을 거야. 10개다. 세부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세시대의 실제론자들은 10가지 범주가 실제를 반영한다고 했어요. 10가지 범주가 실제를 반영한다고 보았어요. 이건 어려운 말이잖아. 존재론적으로 영혼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을 뜻하는, 이게 뭐를 뜻해요? 실제.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그럼 뭐냐면은 영혼의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 이게 실제다. 그러면은 10개의 범주가 반영한다고 보았다니까요. 실제를 반영해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럼 실제는 뭐냐? 영혼의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 이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요거 실제를 설명해 주는 말이거든. 그러면 이거 아마 헷갈릴 거예요. 그러면은 10가지 범주가 실제를 반영한다고 봤어요. 요거를 이렇게 주장했어. 그리고 실제는 뭐야? 언어에 의해서 반영이 된다. 꼭 간주하였어요. 이 간주한다는 말은 별다른 근거 없이 이렇게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별다른 근거 없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간주한다는 말 많이 나오죠. 요거로 간주했어요. 그러면은 뭐다? 10가지 범주가 실제를 반영하고 있고요. 실제는 언어에 의해서 반영된다. 즉, 그러면 앞에 말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건데요. 10가지 범주는 언어의 구분이고요. 실제의 구분이고, 범주를 고민한다는 것은 실제에 대한 고민이 된다. 이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즉 뒤가 더 쉬우면은 뭐요? 범주라는 거는 언어를 구분하는 거고 실제를 구분하는 거다. 왜? 실제는 언어에 의해서 반영이 되니까. 그러면 범주에 대한 고민은 뭐다? 실제에 대한 고민이다. 범주에 대한 고민은 뭐를 고민하는 거다? 실제를 고민하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자, 버울리노 뭐야? 중세시대의 실제론자잖아요. 중세시대의 실제론자잖아요. 그러면은 10가지 범주 중에서 요거가 절대적 범주다. 그럼 실체, 성질, 양. 그건 뭐예요? 앞에 거 3개네. 요거만 절대적 범주. 그럼 나머지는 상대적이라는 거죠. 절대적이 반대. 그러면 절대적인 범주라는 건 뭐냐? 독자적인 의미를 지닌 거다. 나머지는 뭐다? 환원된다. 환원된다는 거는 뭐야? 요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환원된다는 거는 나머지 7개는 요거로 돌아간다. 그래서 인정하면서 나누었어요. 실제의 다의성, 의미가 뭐야? 여러 가지다. 그 다음에 실제를 스스로 존재하는 거. 그러면 뭐지?
절대적 범주겠지. 다른 것에 의하여 존재하는 거 뭐야? 나머지 7개라고 예상이 됩니다. 전자 그러면 뭐하고 뭐로 나왔다고요? 스스로 존재하는 거하고요. 뭐한다? 다른 것에 그러면은 우리가 선생님이 가끔 이야기했던 이거 뭐야? 독립적이고 요거는 종속적이겠죠. 우리가 확통을 배우는 사람은 독립변수, 종속변수 뭐 이러잖아요. 전자 특정 자 실체라 하고 요거를 실체라고 하고 존재하는 것이 하나로 있는 거. 존재하는 것이 뭐로 있는 거? 하나로 있는 거. 하나야. 오직 하나의 무엇으로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특정 객체를 말하는 거다. 후자는 우연한 존재고요. 우연한 존재이고요. 실체에 의존합니다. 실체. 얘한테 뭐야? 의존을 한대요. 선생님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독립사건, 종속사건 뭐야? 독립사건은 영향을 안 받는 거, 종속사건은 영향을 받는 거. 이 뜻만 좀 정확해져도 의존한다는 게 뭐야?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우유는 요거를 뭐라고 불렀어요? 우유. 우유는 실체에 의존합니다. 우유는 변화하는데요. 변화해요. 근데 실체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해요. 왜? 의존하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자 우유에 영향을 미치는 거 뭐라고 했어요? 조건. 우유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야? 조건. 조건은 외부 조건과 내부 조건으로 구별이 된대요. 외부, 내부 조건 이렇게 나눈다. 외부 조건은 실체와 관계없이 존재한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유는 뭐라고요? 여기에 의존한다고 했죠. 그런데 관계없이 그러면 의존하지 않고 보일 수 있지만 독자적 의미 아니다. 그럼 뭐냐? 보편적 본성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외부 조건은 보편적 본성처럼 보일 수 있지만 존재하는 대상에 의해서 뭐하지는 않는다? 독자적 의미를 지니는 건 아니다. 지니는 건 아니다. 내부 조건에는 관계를 통해 결정되는 요것과 요것이 있다. 저거는 다시 요거는 뭐 상대적, 절대적 이것만 구별하면 되겠죠. 이거 선생님이 강조했죠. 관계를 통해 결정되는 거야. 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개별 시체의 특성으로 결정돼요. 개별 실체에 요거는 다른 실체, 개별 실체와 관계를 통해서 독자적인 특성, 독자적 특성으로 결정되는 절대적으로 내재하는 게 있다. 여러분 이런 거 읽을 때요.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으면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정리만 잘 해주면 된다. 이거 왜 이랬지 이 사람은? 이거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대학교에 철학과 가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뭐야? 독립과 종속되는 의미를 정확히 하면은 이게 뭔 말인지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절대적으로 내재하는 거는 뭐다? 성질의 범주. 절대적으로. 그것과 양의 범주. 아니고 또 계속해서 또 나누고 있어요. 그럼 뭐지? 범주가 성질에 속하는 것과 또 뭐야? 양. 근데 성질은 뭐지? 무엇이다. 요거는 뭐야? 무엇인가 관련됐어요. 무엇이다. 그 다음에 양은 뭐야? 양은 뭐야? 무엇임을 뭐하는 거? 이루는 것. 결국 뭐라고 했어요? 요정마 하는 거죠. 자, 절대적인 거 아까 뭐래요? 1, 2, 3 세 가지만 절대주기로 했어요. 실체, 성질, 양. 그러면 실체 어디서 이야기됐어요? 여기. 그 다음에 성질 절대적인 거 맞아요. 양 절대적인 거 이렇게 표시를 합시다. 그러면 요것들이 무슨 범주라고요? 절대적 범주라고 나눴어. 이 사람이 나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 걸 필요는 지금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됐죠. 좀 이쁘게 그읍시다. 그럼 벌리는 뭐하고 뭐 실체, 성질, 양 이것들만 뭐다? 절대적 범주로 인정하고요. 나머지는 뭐야? 절대적 범주로 환원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다시 아직도 벌리 이야기입니다. 벌리에 따르면 실제는 뭐하고 성질과 양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뭐 실제 맞아요. 실제는 우유의 집합체야. 요게 뭐라고? 우유의 우연한 존재 이랬죠. 우유는 우연한 존재. 우유의 뭐야? 집합체예요. 우유의 집합체이고 개별적 실체가 아니다. 개별적 실체가 아니다. 그러면 개별적 실체 당연히 개별적 실체로 볼 수가 없죠. 요거는 뭐야? 우유의 요것들은 우유의 집합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체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실제로 존재하고 유일한 거인 실체하고는 될 수가 없죠. 당연히 볼 수 없죠. 개별적 실체를 지탱하는 공통 본성의 존재가 형성하고 유지해진대요. 자, 공통 본성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제 또 공통 본성은 이 뭐 한다고? 형성하고 유지해줘요. 요게 형성하고요 유지해줘요. 뭐를? 단일성을. 유일, 단일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개별적 실체를 지탱하는 영혼 외부의 보편. 이건 뭐야? 영혼 외부의 보편인데요. 얘는 뭐 하고 있어요? 지탱하고 있어요. 개별적 실체를 지탱하는 뭐지? 공통 본성이라는 것이 형성하고 유지하게 해준다고요. 뭐를? 단일성을 형성 유지한다. 자, 이순식이라는 실제. 자, 실제 여기에요. 성질과 양의 합성이다. 당연한 이야기지. 지금 읽은 거 있잖아요. 성질과 양의 합성이죠. 이순신이라는
실제는 당연히 성질과 양 맞아요. 성질과 양이 합성이다. 하지만 공통 본성 이게 뭐라고? 인간성. 뭐죠? 인간성에 의하여 이렇게 이순신은 지탱에 가요. 뭘 한다고요? 요 인간성에 의해서 이순신은 어떤다고? 지탱해요. 실체로서의 존재를 실체가 여기 말이라는 거 알아야 돼. 스스로 존재하는 거야. 지탱이 나간다. 즉 앞에 말을 다시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실까봐 다시 해준다. 우유적 집합체, 우유의 집합체인 실제, 이거를 실제를 지탱에게 하는 거는 뭐지? 보편적 실체, 실체적 공통 본성이다. 아 이제 됐죠? 그러면은 이 실제를 이순신을 지탱해 주는 거, 지탱이란 말 계속 나오죠? 지탱해 주는 거 뭐다? 보편적 실체. 실체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스스로 존재하는 거. 그 다음에 실체적 공통 본성 어디에 있어요? 요거죠. 실체적 공통 본성이 뭐예요? 지탱해 준다니까요. 실체 다시 이제 너무 지저분해지네. 그 다음에 공통 본성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이순신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자, 요거는 끝났고 오컴은 달리 설명 방법 뭐야? 대조죠. 실제는 다이어가 아니라 일이어. 다이어는 뭐야? 의미가 여러 가지인 거야. 일이어는 의미가 한 가지인 거야.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것이 서로 다른 범주가 동일한 뜻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서로 다른 범주가 동일한 특성을 가지며 존재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일이적이라는 거를 동일한 특성을 가지며 존재한다 하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단지 뭐다? 언어적으로만 하나의 의미만을 소유한다. 그러면은 뭐야? 이거 위력적이라 했어요. 요게 아니라 그럼 이리적의 의미는 이리적인 의미는 서로 다른 범주가 동일한 특성 가지는 게 아니라 언어적으로는 하나의 의미만을 소유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영혼 외부의 범주는 실체 성질뿐이다. 영혼 외부의 범주는 요거하고 요거밖에 없대요. 개별적 실체와 개별적 성질이다. 보세요. 그럼 앞에 거고 뭐야? 비교를 해보면은 실체와 성질과 양, 실체와 성질. 뭐가 빠졌어? 양이 빠져 있잖아요. 요거하고 요거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절대적 의미를 지닌 게 요. 그러면은 요게 뭐하고 앞에 거하고 연관을 지어야 돼. 실체하고 성질뿐이다. 도리와 같이 단일성을 유지하는 공통본성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요게 없어요. 색깔을 뭘로 해줘야 눈에 확 띌까? 요거는 없어. 실체하고 공통본성인데 요게 없어. 지금 앞에 거하고 관련 지으려면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피조물은 실체예요. 뭐지? 피조물이라는 거 뭐야?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보는 거죠. 만들어진 존재. 이거는 뭐야? 개체적 실체입니다. 10가지 본주가 외부의 독립에 존재한다. 실제론자의 견해는 뭐예요? 10가지 범주가 영혼 외부의 독립에 존재한다. 그러면은 차이점 뭐야? 실제론의 가장 큰 차이는 영혼 외부에 몇가 10개 10가지 범주가 존재해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뉴월했죠. 그런데 수긍할 수 없어요. 그럼 영혼 외부에 있는 거는 1번, 2번.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거 1번, 2번, 심지어 3번도 없어요.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뭐야? 공통본성을 부정했어요. 공통본성. 요거를 뭐 했다고? 부정했다고. 공통본성을 부정했다고. 이거 연결만 지으면 돼요. 그냥 우리가 뭐 철학할 거 아니잖아. 보편이 존재한다면 보편적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공통본성이 외부에 존재한다면 실체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정한 근거지. 근거.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 있겠니? 그 다음에 여러 곳에 있는 개별적 실체 가운데 서로 다른 여러 개별적 실체들과 함께 하나의 모습으로 존재해야 돼요. 두 번째, 오컴은 자 이순신 개별적 실체. 개별적 요거는 뭐야? 실체. 아까는 뭐로 봤어요? 실제로 봤어요. 이거 실체 달라요. 실체는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지금 너무 많이 색깔 칠해가지고 여기에 있잖아요. 실체는 여기 있는 거고요. 지금 뭐지? 벌리 이야기하면서 뭐야? 이순신을 뭐라고 했어요? 실제라고 했죠. 이순신이라는 실제는 요 성질과 양의 뭐라고? 합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양이 없다고 선생님이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본질 공통본성이 공통본성 부정한 거지. 공통본성이 개별적 실체로부터 이거 빼고 읽어야 여러분들 이해됩니다. 구분되어 존재하는 것도 혹은 외부에 존재한다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 그럼 요거 무슨 말이야? 이 사람 주장은 이 개별적 실체의 본질을 결정하는 게 뭐로 해요? 공통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공통 본성이 구분되어 존재한다? 합리적이지 않다. 또 외부에 존재한다? 아니라. 뭐하고 구별돼서? 실체로 구분돼 가지고 공통본성이 존재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외부에 존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이거 본 거야. 이순신이라는 개체와 공통본성 보편 공통본성을 지금 뭐로 했어요? 공통본성을 보편 즉 보편했으니까 요게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개체와 보편이 구분되어 있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읽을게요. 개체와 보편이 구분되어 있다면 요 개체와 이순신이라는 개체와 보편이 if 구분되어 있다면 만약에 구분되어 있다면 이순신은 두 부분의 결합체
결합체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야?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결합체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뭐뭐 하기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보는 거 합리적이지 않아. 이렇게 한 거야. 오컴에게 보편은 영혼 내부야. 아, 무슨 말이야? 영혼 외부에 보편은 없어요. 보편이 뭐라고? 공통본성이라니까요. 공통본성 이러다가 갑자기 보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뭐라고? 영혼 내부에 있다고요. 내부에, 영혼 외부에 존재하지 내부. 자꾸 영혼 내부에 존재하고요. 보세요. 영혼 외부에 10가지 범주가 존재한다는 게 실조론이고요. 영혼 외부에 존재하는 거는 실체하고 성질밖에 없어요. 이게 오컴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공통본성은 뭐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우유하고 관련이 있죠. 이제 그 표를 봐야 귀찮아도 보여드릴게요. 요것들이 뭐야? 이 실제를 지탱해 주는 거는 보편적 실체와 실체적 공통 본성이 지탱해 준다고 했는데 요거 자체가 없다니까요. 오컴 이야기로서는. 그러면은 보편은 뭐라고? 영혼 내부예요. 영혼 내부지. 그러면은 다른 거 뭐예요? 외부가 아니다. 짜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말 그대로 여러서에 대해 서술되는 수로 언어일 뿐이에요. 여러 것에 대해서는 선어, 언어예요. 그럼 언어는 뭐예요? 여럿에 대해서 서술되는 수로가 언어예요. 이완과 이인은 비슷한 인간이다 할 때 비슷한 거는 독립적으로 외부에 존재하지 않아요. 관계의 범주에는 속하지만은 관계의 범주 속에 속하지만은 외부에 실제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공통본성 필요하지 않다. 요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비슷한 인간이다. 요거는 뭐라고요? 비슷한이라는 거는 외부에 존재하지 않아요. 언어적으로 관계 범주에는 속하지만은 실제 안 한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의 의미만을 지닌 이리어를 기본으로 파악하며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럼 뭐지? 이리어를 기본으로 파악하고 이해했는데 파악하는 거 뭐예요? 파생어. 명제 참거짓을 판별하는 거라 했죠. 이해했어요.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다. 플라톤 철학자에서 철학자는 뭐지? 이리적 수로예요. 의미가 하나예요. 철학자라는 거는 영혼 보편을 반영하는 게 아니다. 보편은 뭐로 읽어요? 공통본성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요거는 내부에 있는 거지 외부에 존재한 거 아니다. 이게 오컴이야기예요. 유산 경험에 근거한 지향 또는 개념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철학자는 보편이 아니에요. 공통 본성이 아니에요. 내부에 있는 게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경험에 근거한 지향과 개념입니다. 요게 맞아요. 요 소리. 이러한 지향, 철학자에 대한 지향은
일이 여러 세대에 서술된다. 그러면은 뭐야? 철학자가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다 철학자 이렇게 서술할 수 있다고요. 동일한 대상을 지칭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실체 가운데 보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 말이 중요합니다. 내부에 주어진 개념이고요. 개별적 실체 가운데 보편이 있는 거 아니고요. 영혼 내부에 주어진 개념이고요. 철학자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리적 수로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명제는 뭐냐? 참된 명제가 된다. 그래서 파생어 이랬죠. 파생어로 파악하고 명제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실체가 외부에 있지 않아도 그러면은 이건 뭐야? 내부에 있어도 내부에 주어진 개념이어도 내부에 주어진 개념이어도 참임을 설명할 수 있어요. 왜요? 지향 또는 개념이니까. 지향 또는 개념이니까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됐습니다. 이거 나름대로 잘 풀어줬어요. 잘 풀어줬는데 문제 한번 봅시다. 가나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거. 의의를 분석하고 미친 영향 없었죠. 상반대 입장. 범주면 지인 학자의 견해를 각각 아니죠. 누구? 오컴이 형 봐봐. 오컴. 딴 사람 이야기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번으로 간 사람은 없겠지 설마. 그러면은 뭐야? 가는 요거 지우라 했죠. 요거는 모두니까 둘 다 봐야죠. 가는 구체적 요소를 제시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철학적으로 구체화한 다른 학자. 그러면은 이건 아리스토텔레스고 이거는 벌리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적절하지 않은 거. 실제론자들은 영혼 외부에 반영한다 했다. 맞는 거죠. 벌리는 성질, 양의 범주는 다른 범주로 환원 아니고 이거 절대적이라고 했잖아. 실체, 성질, 양 이게 뭐야? 절대적인 거 환원되는 거 아니죠. 나머지 7개가 환원된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읽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가를 참고해가지고 보기를 설명해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체를 언어적으로 설명했어요. 실체란 수로로 쓰이지 않고 주어로만 쓰여서 다른 것이 그것 실체에 대해 서술하는 거다. 이순신 사람이다. 요거에서 사람은 주어로도 쓰이고 수로로도 쓰인다. 그러면은 이거는 실체가 아니겠죠. 사람 동물은 실체가 아니라 주어로 쓰인 건 이순신이다. 이순신이 주어로만 쓰면 개별적이어야 한다. 주어로만 써야 되고 그러려면 개별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를 뭐라고? 개별자라고 했어요. 다른 언어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다른 것이 서술되는 것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이순신이 수로는 수로가 안 되니까 실체 이렇습니다. 뭐 별 내용은 아닌데요. 이순신은 우유의 집합체 이거 실체라고 했잖아. 우유의 집합체는 다시 보여드릴게. 우유의 집합체는 뭐였어요? 실체가 아니라 뭐야? 우유였어요. 우유였어요. 실체에 의존한 이랬어요. 적절한 거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은 실체로 단일성을 갖는 거 말도 안 됐다 했죠. 사람하고 동물은 주어로도 쓰이고 이런다. 그 다음 이순신은 다른 것에 의하여 존재하는 거로
실제가 아니라 뭐야? 실체라니까요. 여기서 실체가 된다 했잖아. 실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어라고서는 이순신은 공통본성을 지닌 개별적 실체에 해당이 된다. 주로 한다고서 본 그렇죠. 동물 사람은 뭐야? 실체적 존재. 아이 자꾸 여러분들 헷갈려. 실제적 존재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이거 틀린 게 유찬 서영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7번은 많이 틀렸네. 성리학에서 현상과 존재를 여러분 뭐라 했어? 현상. 이걸 원투 1대1 대응이 된다 했죠. 그러면은 현상에 해당하는 게 리고요. 존재를 기에 대해서. 리는 뭐라고요? 법칙 원리를 가리키는 거다. 요거는 뭐다? 진료. 현상적 요소. 리는 뭐다? 보편적 속성이고요. 요거는 뭐다? 이거 선생님이 거꾸로 썼네. 정신 나갔어. 잘 쓴 것 같은데. 리는 법칙 원리를 가리킨다. 생성과 존재 및 생성, 법칙과 원리이고요. 기는 진료이고요. 전 요거를 똑바로 안 써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 순서대로 썼는데. 진료 요거는 뭐야? 현상적 요소입니다. 그럼 리는 뭐라고? 보편적 속성이고요. 요거는 구체적 성질과 특성이에요. 성리학에서는 구별하면서도 함께 존재하는 거로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우유의 집합체 이게 뭐야? 실제죠. 우유의 집합체 실제 맞죠? 그 이거를 좀 실제와 실체를 자꾸 여러분 헷갈리게 만들려고 문제를 내는 것 같아요. 고유한 본질을 지니지 못했다. 그래서 리에 해당되는 속성이 없다. 맞는 말이죠. 외부에 존재하는 공통 본성은 보편적 속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리의 개념과 유사하죠. 그 다음에 양의 범주는 존재를 드러내게 한다는 역할에서 뭐와 기와 유사하다. 마찬가지죠. 보편은 내부에서 결정된다는 벌리가 아니죠. 그럼 요거는 맞는 말인데 니와 기는 구별되지 않는다? 물어있어요. 여기까지는 맞는 말인데 누구의 입장이냐면요. 성리학이 취할 수 있는 반응이에요. 근데 성리학은 뭐야? 원칙적으로 구별하면서도 함께 존재한다. 그러면 성리학이 원칙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구별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맞는 말이라 아마 페인트 모션에 넘어가서 태주, 유찬, 서영이가 지금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잘 읽어야 될 게, 문제를 좀 잘 읽어야 될 게 뭐냐면은 성리학이 취할 수 있는 반응이에요. 그러면은 뭐다? 이 우유에 의한 집합체, 실제는 뭐야? 이 리에 해당되는 거 없죠. 당연히 기니까 나타난 거니까요. 그 다음 공통 본성은 리의 개념과 유사하다. 공통 본성이 뭐였어요? 요거였죠. 요거. 응? 공통 본성이 형성하고 유지해 준다고 했잖아요. 맞고요. 성질 양의 범주는 뭐다? 기와 유사하다. 실체가 리겠죠. 됐어요? 그러면은 4번은 좀 안 봐도 되겠죠. 자, 기억의 이유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가서 찾으라고 했어요. 근처에 있을 거다.